안녕하세요, 디팔티입니다. 최근 디발라의 맨유행이 점쳐지고 있는 관계로 디발라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영입이 매우 근접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얼마 되지 않아 꽤 많은 언론사는 유벤투스가 디발라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역제의했다며 디발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원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지만 디발라가 근접한 이상 두 선수의 딜이 다시금 멀어진 것 같으니 디발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디발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궁합을 알아보기 전에 솔샤르는 과연 시즌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솔샤르는 프리시즌 내내 4-2-3-1 포메이션을 필두로 경기를 치렀어요. 솔샤르의 이 4-2-3-1 포메이션은 포그바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원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그의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전술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씩 다른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치를 법도 한데 그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의 포메이션을 고수했고 프리시즌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며 맨유 팬들에게 기대감을 부여했죠. 미드필더진에서 우측 볼란테 자리에 주로 나왔던 포그바는 그의 파트너 미드필더인 맥토미니 혹은 마티치와 6번과 8번 미드필더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수행했습니다. 당연히 포그바가 좀 더 8번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갔으며 파트너 미드필더, 편의상 맥토미니라고 칭할게요. 맥토미니는 6번 미드필더 역할에 치중했죠. 흥미로운 점은 오른쪽 풀백인 완 비사카의 위치였습니다. 비사카는 풀백으로서 단순한 전진만을 꾀하지는 않았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초적인 빌드업을 시도할 때 그는 직접적으로 빌드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맥토미니와 동일선상에 위치했습니다. 물론 아예 빌드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센터백 2명을 중심으로 포그바든 맥토미니든 보다 중앙의 자원들로 빌드업을 전개했습니다. 솔샤르는 비사카와 맥토미니가 동일선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포그바의 위치를 다르게 변화시키면서 크게 두 가지 기초 빌드업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먼저 포그바가 맥토미니와 비사카보다 낮은 위치에서 6번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을 때에는 앞에 위치한 두 명이 포그바에게 주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그들 사이의 공간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포그바에게까지 무리한 압박을 가한다면 맨유의 우측 센터백은 포그바를 넘어 이선에게 한 번의 볼을 전달하고자 했죠. 포그바가 맥토미니, 비사카 라인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할 경우 맥토미니는 보다 분산된 압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비사카가 있었고 전방에는 포그바가 있었으니 상대는 한 박자 느린 압박을 시도하거나 비사카 혹은 맥토미니 둘 중 한 명을 놓치곤 했죠. 만약 상대가 비사카와 맥토미니 두 선수를 모두 압박하고자 한다면 전방에 위치한 포그바가 내려와 볼을 전개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에 상대는 보통 다시금 포그바에게 압박을 시도했는데 이 틈을 타 비사카는 전진을 통해 측면을 공략하고자 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측 공격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포그바가 6번 미드필더 역할로 시작할 때는 보다 중앙지향적인 선택을 했고 8번 미드필더 역할로 시작할 때에는 보다 측면지향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좌측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솔샤르는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포워드적인 성향보다 미드필더적인 성향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린가드 내지 마타는 자주 3미드를 좌측 메잘라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포그바가 맥토미니와 비사카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듯 루크쇼와 맥토미니 내지 포그바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며 볼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우측에서는 보통 포그바가 전진을 했던 반면 좌측에서는 맥토미니가 전진을 감행하는 것이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는 솔샤르가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왜 포워드적인 성향보다 미드필더적인 성향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사비치 역시 이에 기인한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는 공격적인 미드필더들이며 보다 파이널 서드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때로는 3선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솔샤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들에게 무작정 미드필더적인 모습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좌측에서의 전개 작업은 우측에서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 작업과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는 루크쇼에게 패스를 해준다든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직접 볼을 몰고 가 공격의 마무리를 도모한다든지 하는 극히 평범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측에서의 공격은
전술은 조금 더 다양했는데 만약 비사카가 포그바의 도움을 받아 전진했다면 본격적으로 우측 윙어와 함께 측면 작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측 측면은 역습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죽은 공간으로 봐도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기에 대부분의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죠. 포그바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박스의 꼭지점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맨유의 우측 측면 자원들은 측면에서 직접 박스로 볼을 투입하거나 포그바에게 백패스를 하면서 공격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는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이 전진한 포그바에게 패스를 내줄 때에 시선을 이용하곤 했죠. 박스로 직접 침투해 들어간다든지 박스 근처에서 슛 내지 패스를 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사비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시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사비치는 박스 근처에서의 킥도 가지고 있고 박스 안쪽에서의 제공권을 담당해줄 수도 있었죠. 브루노 역시 박스 근처에서의 영향력이 좋은 선수고요. 이 두 선수는 당장 중앙 미드필더로서 기용하기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보완하고자 하는 중원 과부하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선수들이지만 솔샤르의 4-2-3-1 체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다면 2선과 3선 사이에서 중원의 과부하는 줄여주고 박스 근처의 영향력을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디발라는 앞서 말한 두 선수들보다 좀 더 포워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박스 근처에서의 그리고 박스에서의 영향력은 저 두 선수와 비교하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뛰어난 선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과부하를 완화시켜줄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레그리 체제에서 분명 좀 더 낮은 공간에서 플레이한 적이 있기야 하지만 이것이 곧 이 선수에게 만든 역할은 아니었으니까요. 단순히 솔샤르가 현재 프리시즌에 가동하고 있는 4-2-3-1 내에서만 본다면 디발라는 완벽한 영입이라고까지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봅시다. 축구판에서 상황이 꼭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라는 법은 없어요. 디발라는 팔레르모 시절 원톱부터 유벤투스 시절 세컨톱과 공미 그리고 윙포워드까지 수행한 선수고 이건 이후에 맨유가 어떤 플랜을 가져가더라도 그가 팀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간에는 디발라가 매우 제한적인 플레이어라는 평도 있지만 저는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알레그리는 디발라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혔고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당장 윙포워드로 썼을 때도 그래요. 디발라는 측면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최대한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레그리는 메짤라드를 계속해서 전진시키면서 디발라가 좁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디발라를 중원 쪽으로 내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헤매는 게 맞아요. 오히려 디발라는 이런 와중에도 자신이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들을 모두 해냈습니다. 이런 선수한테 제한적인 플레이어라는 평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리고 알레그리가 제대로 세컨톱에만 출장시켜주면 팀을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말은 즉 솔샤르가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디발라 같은 선수가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맨유가 지난 시즌 챔스 진출에 실패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영입할 수 있는 최대치 그 이상의 선수라는 점에서 디발라는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녔죠. 상업적으로든 실력으로든 말입니다. 당장 솔샤르의 4-2-3-1에서야 사비치가 더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은 맞지만 디발라는 이후 그를 구심점으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다는 점, 우측 윙어가 영입되어 우측 측면이 살아났을 때 미친 듯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 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축복으로 자리할 그런 영입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